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나면 바로 알아볼 텐데. 62세 순자가 매일 밤 흘리는 눈물 뒤에는 46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세계적 투자자 마이클 리. 그는 자신이 원치 않은 아이였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처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널 보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단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떤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될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운명적 만남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순자는 파주의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마지막 그릇을 닦아내며 익숙한 일상의 끝자락을 정리해 나갔죠.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잔잔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네. 순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46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기억들, 16살이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렸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던 순자는 한 미군 병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당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압박은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혼혈아를 낳았다는 손가락질과 집안의 수치라는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순자는 결국 아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나면 바로 알아볼 텐데, 순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짜서 덮어줬던 파란 담요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죠. 가게 정리를 마치고 TV를 끄려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한국 출신 입양아, 세계적 투자자로 귀국 예정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중년의 남성이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순자는 무심코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 남자의 눈빛에서 말이죠. 깊고 슬픈 듯 하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 눈동자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도 저 나이쯤 되었겠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 뉴스 속 남자와 비슷한 나이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죠. TV를 끄고 불을 모두 끈 후 순자는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주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기억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16살에 품에 안았던 아들의 온기, 울면서 고아원 문 앞에 두고 돌아섰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몰려올 거라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한 순자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의 작은 사진 한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죠. 46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살던 먼 친척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이었거든요. 평소 가족과의 인연이 끊어진 채 살아온 순자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주에서 공항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죠. 순자는 게이트 앞 카페에서 친척을 기다리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공항의 분주한 분위기를 바라보며 잠시 일상을 벗어난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빈실 출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순자도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의전팀과 함께 나오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분은. 순자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그 투자자임을 알아봤습니다. 마이클리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 출신 입양아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고 했었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의전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폐소생술 아는 사람 없어요? 의료진을 빨리 불러주세요. 급박한 외침들이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내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순자는 무릎을 꿇고 마이클 곁에 앉았죠. 예전에 적십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기억났습니다. 두 손을 포갠 채 마이클의 가슴 중앙을 힘껏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리듬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고 의전팀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마이클이 갑자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공항 안에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정말 다행이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이클은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순자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순자는 또 한 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곧이어 공항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을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의료진은 마이클을 들것에 옮기며 신속하게 구급차로 향했어요. 의전팀도 함께 따라갔죠. 순자는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의전팀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이분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아라네요. 파주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순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주 고아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46년 전 자신이 아들을 맡겼던 그 고아원이 바로 파주에 있었거든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파주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46년 전 자신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찾아갔던 바로 그 고아원 말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순자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작은 희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친척을 기다리던 일도 잊어버린 채 순자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미국에서 온 친척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했거든요. 언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친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라면을 끓이다가도 김밥을 말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졌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순자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순자는 가게 뒤편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이클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자 순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마이클리, 본명 이준호, 1978년생, 파주 고아원에서 3개월간 머물다가 미국으로 입양.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난 연도도 고아원 이름도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은 10대 미혼모였으며 당시 파란색 담요와 함께 아이를 맡겼다고 전해진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파란색 담요. 자신이 직접 짜서 아들에게 덮어줬던 바로 그 담요였거든요. 준호야, 우리 아들. 순자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흐느꼈습니다. 46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어제 자신의 손에 의해 다시 숨을 쉬게 된 거였어요.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혹시 원망하고 있을까? 46년 동안 찾지 않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46년 전 마지막으로 신겨줬던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신발을 꼭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순자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이 입원해 있을 병원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6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만나게 해준 아들을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가 병원을 찾아갈 용기를 내려던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거든요. 고개를 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마이클이었어요. 며칠 전 공항에서 자신이 살려낸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마이클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가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6년 만에 마주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마이클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어요. 아, 그때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찾아왔어요.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이클은 자연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참 정겨워 보이네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순자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하는 어릴 때 기억이 혹시 자신과 관련된 것일까요? 어릴 때 기억이요? 네, 이상하게 처음 뵙는 분인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순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라면 한 그릇 드시겠어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아,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라면을 끓이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이번에 친모를 찾으러 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46년 동안 궁금했거든요.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나를 보내야 했는지. 순자는 라면, 국물을 젓던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46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파주 들판의 냄새와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란 담요 하나뿐이에요. 아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 따뜻한 맛은 아직도 생생해요. 순자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밤새워 짰던 그 담요였어요. 아들이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짰던 담요 말이죠. 파란 담요요? 네, 고아원에서도 그 담요만은 꼭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갈 때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마이클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습니다. 그 담요가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순자는 라면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시나요? 원망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왜 날 버렸을까? 정말 필요 없는 아이였을까 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마이클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46년 늦었지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은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네요. 다시 올게요. 그는 감사 인사를 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46년의 세월이 만든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이 떠난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46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혼혈아를 낳은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모습, 아버지가 집안 망신이다라며 소리치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울음 터뜨리며 갓난아기를 고아원 문 앞에 두고 도망쳐야 했던 그 순간이 말이죠. 미안해. 미안해. 순자는 잠에서 깨어나 중얼거렸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46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다시 만난 지금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 중에 뉴스에서 마이클의 기자회견 소식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TV 앞에 앉았어요. 화면 속 마이클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친모를 찾고 있거든요. 46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모가 저를 찾지 않았다는 건 제가 원치 않은 아이였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순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라는 마이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야. 아니야. 순자는 TV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어. 하지만 화면 속 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46년 동안 아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사실이 순자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순자는 방 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이클에게 달려가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46년 동안 왜 찾지 않았냐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분식집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순자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결국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46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아들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어요. 작은 사진, 손편지, 그리고 아들이 신었던 작은 신발까지. 가장 아래쪽에는 순자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면서 함께 넣었던 편지였어요. 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져온 편지였죠. 우리 준호에게.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 언젠가 꼭 찾으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옆에는 마이클이 말했던 파란 담요의 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46년 전 밤새워 짰던 그 담요였습니다. 순자는 그 실을 만지며 당시를 떠올렸어요. 아들이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짰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46년 동안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며칠 전 명함을 주고 갔던 마이클의 번호가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파주 분식집.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순자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약속 장소로 정한 카페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46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파란 담요실이 남아있는 작은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이클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지? 혹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죄송해요. 급하게 불러내서. 순자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마이클은 순자의 긴장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뭔가 심각해 보이시는데.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요?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낡은 사진이었어요. 46년 전 찍은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마이클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본 사진과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그리고 이것도. 순자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46년 전 아들에게 쓴 그 편지였어요. 읽어보세요. 마이클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갔어요. 우리 준호에게.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다. 글을 읽어가며 마이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까지. 제 한국 이름이 준호인데.
마이클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순자는 마지막으로 파란 실이 담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말했던 그 담요의 실이에요. 내가 직접 짜서 당신에게 덮어줬던 준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예요. 마이클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키지 못해서.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었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6살이었거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마이클은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46년 동안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고 싶었어. 매일 밤 널 생각했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내가 무슨 얼굴로 나타나? 너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겠어? 버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순자는 더욱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너를 실망시킬까봐, 너에게 상처를 줄까봐. 실망이요? 상처요? 마이클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처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46년 동안 저는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널 보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단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6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손을 뻗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나의 엄마세요? 그럼 내 아들 준호야. 순자도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어요. 46년 만에 다시 만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마이클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순자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안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46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도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6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함께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던 두 사람은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이클이 머물고 있는 호텔 라운지였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지만 46년 만에 만난 모자에게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클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46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미군 병사였어. 부대 근처 식당에서 일할 때 만났지. 마이클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한국말도 배우려고 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지.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때 이미 널 가진 상태였는데 연락은 하셨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부대에서 편지를 가로챘던 거였어.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거든. 순자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존재를 모르시는 건가요? 그럴 거야. 아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낳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양공주가 혼혈아를 낳았다며 손가락질했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특히 내 할아버지가 집안 망신이니까 당장 그 아이를 어디든 내다버리라고 하셨어.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16살이던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마이클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3개월 동안은 최대한 버텼어. 너를 안고 산속 오두막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했지. 하지만 결국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무엇보다 내가 아프기 시작했거든. 마이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고아원에 널 데려다 주는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 마치 엄마를 떠나기 싫다고 하는 것 같았지. 엄마. 마이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란 담요를 덮어주고 작은 편지를 품에 넣어줬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 편지도 전하지 못했지. 순자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마이클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읽었어요. 근데 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웠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려워졌지. 너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여기서보다는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순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후회했어. 너를 찾아가지 못한 것,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매일 후회했지. 그러면서 46년이 흘렀어.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찾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저를 원하지 않으실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6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둘 다 두려움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순자는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됐어요. 마이클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46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고 마이클도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순자도 약속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6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는 마이클의 투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든 중요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날 마이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을 순자의 존재였습니다. 발표회장 뒤편의 대기실에서 순자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큰 행사장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순자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정말 나를 소개해도 되겠니? 순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아들의 성공한 모습에 누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마이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46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순자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무대에 올라 한국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말하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사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46년 전 이 땅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저는 제 뿌리를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무대 뒤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성공한 입양아가 왜 뒤늦게 친모를 찾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혹시 실망하게 될까봐, 혹시 받아주지 않으실까봐 말이죠. 회장 안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마이클의 진솔한 고백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첫날 공항에서 쓰러진 저를 한 분이 구해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뒤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클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46년 만에 만난 제 생모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거였어요. 회장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급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와주세요. 마이클이 무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이신 박순자입니다. 마이클이 소개하자 회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46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보내셔야 했지만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모자는 함께 파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46년 동안 살아온 그 땅, 마이클이 태어난 바로 그 땅이었어요. 이 길로 넓고 고아원에 갔었어. 순자는 파주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됐어요, 엄마.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이클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들판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46년 전 이별했던 그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모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마이클이 약속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파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각자 다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자가
이제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진 거였어요. 순자의 작은 분식집에는 이제 새로운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들러서 엄마표 라면을 먹는 아들 말이죠. 46년의 공백을 메워가며 모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렇게 순자와 마이클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의 46년간 변하지 않은 모성애와 마이클이 보여준 용서는 진정한 사랑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며 가족의 의미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닌 마음의 연결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느낀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